안녕하세요. 오늘 좀 얘기할 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랑 한국 부동산 시장 두 개를 좀 살펴보면서 어, 유사점이 있는지랑 그런 것들을 좀 데이터로 살펴봤고요.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 결론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는 현재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미국과 닮았나를 경제적인 지표들이랑 주택 시장의 지표들을 기반으로 좀 살펴볼 겁니다. 일단 컨텐츠를 보면은 먼저 가볍게 데이터셋 어디서 구했는지 좀 살펴보고, 그리고 분석한 것들 좀 보고, 그리고 결론으로 우리가 선택한 이 테마에 대한 대답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미국 경제랑 주택 데이터는 다 이제 이 프레드라는 사이트 기반으로 데이터를 추출을 했고요. 프레드 PY라는 오픈 소스가 존재해가지고 되게 편리하게 데이터를 수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 데이터에서는 PPI, CPI 그리고 기준금리랑 실업률과 고용률 이런 것들 받고, 주택 데이터에서는 주택 판매 지수, 가격 지수, 그리고 이제 주택 허가 수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추출을 했고요. 미국 데이터 추출해가지고 그거랑 같은 내용의 한국 데이터들을 추출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한 거는 이제 에코스라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오픈 API 서비스인데, 아무래도 한국은행은 고민할 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경제 관련 지표들을 제공을 하는 API를 제공하고 있어가지고 퍼블릭 데이터 리더라는 오픈 소스를 사용을 하고, 몇 가지 좀 구하기 어려운 점은 직접 구현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부터는 어떤 API를 통한 추출이 아닌 그냥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다운로드한 건데, 국가 지표 체계라는 곳에서는 한국 GDP 대비 가계 부채 데이터를 좀 수집을 했고요. 코시스는 저는 통계학과 출신인데 워낙 통계학과에서는 많이 가게 되는 사이트인데, 여기서 실업률, 고용률이랑 주택 착공 건수 데이터에 대해서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동산 통계 정보라는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월별 주택 거래량 좀 데이터를 추출해가지고 요것들 바탕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분석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주택 거래 지수인데, 한국이랑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이 회색 부분인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되면서 가격 거래량이 확 떨어지고 이때 문제가 일어났죠. 그리고 한국 최근 거래 지수를 보면은 거의 서브프라임이랑 유사할 정도로 굉장히 떨어진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택 거래 지수만 보면은 어느 정도 한국 부동산 시장이 지금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닮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은 주택 가격 지수인데, 미국은 이제 하향하면서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한국도 보면은 22년 이후로 집값이 좀 크게 하락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미국도 같이 하락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쪽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아직은 뭐 여기는 미국도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확실히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거래량과 가격 지수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 거의 상관관계가 꽤나 높게 나올 것처럼 보이죠. 이 정도면은 이제 거래량이 떨어지면 가격도 떨어지고, 약간 갭이 있는 곳도 있지만 거래량이 이때는 거래량이 줄었는데 가격이 확 뛰는 구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을 보면은 미국보다는 조금 더 영향이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한국은 지금 2021년부터 거래량도 확 떨어지고, 가격은 거래량을 무시하고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지금 다시 약간 올라가려는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만큼 떨어진 거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 이 가격이면 사도 된다라고 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뭐 이런 말을 생각하게 됐는데, 이제 행복한 가정은 모든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라고 좀 시계열 기반의 유사도로 각 지표들을 서프라임 모기지 때와 한국 지금 지표들의 유사성을 봤는데 뭐 임팩트 있게 지금이 서프라임 모기지와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지표들을 그러니까 뭐 그 합쳤을 때 유사하다라는 판단을 내리기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문장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뭔가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문제가 일어나는 게 이전 문제와 어떤 팩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도 전세제도와 모기지론에 좀 큰 차이점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래량이나 가격 지표를 봤을 때는 지금 한국이 충분히 제 생각에는 더 큰 문제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어나지 않은 게 전세제도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인데, 그래서 전세제도를 보면은 그 전형적인 어떤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크게 허그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받쳐주고 있고, 뭐 집주인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임차인들이 있다면은 뭐 모든 임차인이 허그에 가입된 상태도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어, 전세계약 특성상 지금 전세 사기가 많은 것 같다고 해서 집주인한테 저 죄송한데 돈 돌려주세요, 저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뱅크런이 나올 수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한꺼번에 확 터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역전세가 일어났다면은 계약자 입장에서는 이거 좀 바로 그냥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한두 명씩 들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뱅크런이 나와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의 느낌인데, 전세제도는 이제 모든 이제 개인의 계약 만료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뱅크런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좀 문제 경착륙을 도와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반대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보면 전형적인 역피라미드 형태고,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모두가 이제 자기 돈을 찾으려고 하면서 뱅크런이 일어나는 형태여서 문제가 좀 크게 발생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첫 번째로 돌아가서 이 주제를 본다면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닮은 점이 있으나 닮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영상에서 말했는데 보다 많이 배우신 분께서 한국은 대출 규제가 퍽퍽하기 때문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확실히 맞는 것 같고, 전세제도의 특성상 어떤 뭔가 대출의 위협 요인이 있을 때 한꺼번에 이제 뱅크런이 일어날 수가 없는 구조죠. 약속한 기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급작스러운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는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지금의 집값이 유지된다면 꾸준히 피해자와 사건이 쌓여가는 형태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